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 언어를 소개하겠습니다. 고 언어는 2009년에 구글 엔지니어 로버트 그리시머, 로 파이크, 그리고 켄 톰슨이 개발한 무료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고의 특징은 간결함, 신뢰성, 그리고 효율성입니다. 그 중에서 고는 간결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앞으로 소개할 코드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고 언어는 다음 링크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를 설치하고 나면 그 프로그래밍을 도와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많이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개발 도구로서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후에는 고 언어 프로그래밍을 도와줄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하셔서 고라는 이름의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줍니다. 그러면 한번 고 파일을 만들고 실행해 봅시다. 폴더를 하나 열고 main.go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창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고 언어는 컴파일 기반 언어입니다. 따라서 고 언어로 짠 코드를 시행하려면 항상 실행 파일로 컴파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go run 명령어는 main.go 파일을 컴파일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임시 폴더에 실행 파일을 생성하고 그것을 실행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main 함수에 아무 내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출력 없이 파일이 종료됩니다. 이제 고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모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모듈이란 간단히 말해 고의 패키지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패키지는 고 파일을 모아놓은 것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고 모듈은 고 언어로 작성된 내용을 배포하거나 컴파일하는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방금 전에는 main.go를 별도의 모듈을 생성하지 않고 실행했지만 원래대로라면 먼저 모듈을 생성해야 합니다. 모듈을 생성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goCal은 생성하려는 모듈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 모듈이 생성된 상태는 이렇습니다. 루트 폴더에는 고 모듈에 대한 정보가 담긴 go.mod 파일과 그 모듈이 요구하는 패키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go.sum 파일이 있습니다. 아까 모듈은 패키지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루트 폴더는 자동적으로 루트 패키지가 됩니다. 루트 폴더 안의 모든 폴더는 자동적으로 루트 패키지의 서브 패키지가 됩니다. 그러면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간단히 말해 패키지는 고 파일을 모아놓은 단위체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변수, 함수, 타입 등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가 위치한 폴더의 이름은 자동으로 패키지의 이름이 됩니다. 패키지에 속한 모든 고 파일의 첫 줄에는 다음과 같이 소속된 패키지를 선언하는 문장이 와야 됩니다. 사실 패키지 중에서 특별한 패키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메인 패키지입니다. 메인 패키지는 실행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패키지로서 폴더의 이름으로 정의되지 않고 메인 패키지가 선언된 고 파일이 존재하면 자동적으로 그 폴더는 메인 패키지가 됩니다. 이렇게 메인 패키지를 선언한 고 파일을 메인 파일이라 하겠습니다. 하나의 메인 패키지에는 하나의 메인 파일만 있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직접 코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 언어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 언어의 기본 타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리한 타입은 0과 1 또는 true와 false에 관한 타입입니다. 고 언어는 강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정수형 타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분되는 것은 그 타입이 가리키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른 것도 있지만 그 타입이 소모하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라는 부동소 수점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실수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복소수를 가리키는 컴플렉스 타입도 있고 문자열을 가리키는 스트링 타입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타입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더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다른 타입을 알아봅시다. array는 요소의 개수가 정해진 배열 타입입니다. 그리고 슬라이스는 요소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배열 타입입니다. 맵은 하나의 키에 하나의 값을 대응시키는 타입입니다. 이것은 파이썬의 딕셔너리 타입과 비슷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고언어는 함수 또한 타입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포인터 타입이 있습니다. 이 포인터 타입은 그 타입의 값이 저장된 컴퓨터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키는 타입입니다. 구조체 타입은 고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타입 중 하나입니다. 구조체 타입은 여러 종류의 변수를 모아놓은 타입입니다. 여기에 정의된 각각의 변수를 필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구현할 구조체 타입 중에서는 graph option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살펴봅시다. 아래는 이를 선언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graph option은 이 구조체 타입의 이름입니다. struct는 이것이 구조체 타입임을 선언합니다. 그 뒤의 코드는 이 구조체 타입이 가진 필드들의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nsub라는 필드는 인티저 타입의 값이 저장됩니다. 다음으로 xmin, xmax, ymin, ymax는 플로트 타입의 값이 저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필드를 가진 구조체 타입을 선언하면 그것의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메서드는 해당 구조체 타입을 가진 변수가 호출할 수 있는 특별한 함수로서 그 변수에 담긴 필드의 값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픽셀이라는 메소드는 x와 y를 이것을 호출한 지점으로부터 입력받습니다. 그러나 이 값 외에도 이 호출한 구조체 변수에 담긴 xmin, xmax, ymin, ymax와 같은 필드 값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타입은 고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추상화 타입으로서 구조체 타입처럼 그 내용이 아닌 그 타입이 만족해야 하는 메소드의 형태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알아볼 인터페이스 타입 중에는 애디티브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애디티브 인터페이스는 add, addInv, zero라는 세 개의 메소드가 이 형식대로 구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애디티브 타입은 데이터의 형태를 정의하는 구조체 타입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미 구현된 구조체 타입을 포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어떤 구조체 타입이 애디티브에서 요구하는 메소드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그 구조체를 애디티브 타입으로 포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입 파라미터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타입을 정의할 때는 그 타입이 되기 위한 부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et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고 합시다. 이때 set의 메소드인 contains의 input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터페이스를 각각 다른 것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t라고 선언된 타입이 element라는 인터페이스여야 된다는 조건을 넣고 싶으면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t가 엘리멘트로 포장 가능한 타입이기만 하면 setT를 새로운 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입 파라미터는 추상화 타입을 정의할 때뿐만 아니라 구조체 타입을 정의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함수를 정의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ax라는 함수를 입력된 x와 y 중에서 더 큰 값을 반환하는 함수로 정의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입력된 값의 타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int나 float 64 중에 하나일 때 이것을 타입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입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비슷한 코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적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추상화 타입 사이에는 서로 계층적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이라는 추상화 타입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다음과 같이 element이면서 finite이고 그리고 map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모두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포인트라는 인터페이스가 되려면 element 인터페이스의 equals, finite 인터페이스의 len, 그리고 map 인터페이스의 map 메서드를 모두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map 인터페이스는 타입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정의하였으므로 포인트 인터페이스의 조건에 넣을 때는 파라미터 타입의 특정한 타입을 값으로 넣어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추상화 타입을 구현한 실제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방금 살펴본 포인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봅시다. 심플 벡터를 플로트64의 슬라이스로 타입으로 정의해 봅시다. 이것은 필드가 하나인 구조체 타입과 근본적으로 같지만 필드를 갖지는 않으므로 구조체 타입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단 이렇게 타입을 정의하더라도 메소드를 정의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본 포인트 인터페이스에서 요구하는 메소드를 구현해 봅시다. 먼저 맵은 i번째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len은 그 요소의 개수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고 언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len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슬라이스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equals라는 메소드는 임의의 타입, 즉 any 타입의 변수 q를 입력받아 p와 q가 서로 같은지를 반환합니다. 먼저 q라는 타입이 포인트 인터페이스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q를 포인트 타입으로 강제 변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작성하면 QQ에는 변환된 타입이 OK에는 변환의 성공 여부가 불리한으로 저장됩니다. 만약 변환이 안 된다면 Q는 포인트 타입이 아니므로 false를 반환합니다. 만약 변환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Q의 길이를 확인합니다. 만약 P와 Q의 길이가 다르다면 이들은 서로 다르므로 false를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길이도 서로 같다면 각 i번째 요소의 값을 서로 비교합니다. 여기서는 포인트의 요소가 real이라는 또 다른 인터페이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real은 앞서 소개한 엘리멘트 인터페이스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equals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같고 다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 요소 중 하나라도 서로 다르다면 false를, 다른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으면 true를 반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수학적 개념을 하나씩 고 언어로 추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